안녕하세요.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이하늘입니다. 내담자의 질문을 구체하는 방법 중에서 실전편으로서 2, 4운 알아볼게요. 마스터 맞은편에 앉아서 왼손으로 뽑을 준비를 하고 질문을 왼손을 이용해서 타로 카드에 투사를 시켰습니다. 올해 이동수가 있을까요? 2, 4운으로서의 이동수를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타로 카드는 밖으로 나가는 느낌의 에너지들이 분출되는 카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타로 카드를 뽑았을 때 그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동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일단 안 해요. 좋게 나왔으면 100%겠죠. 그런데 어떤 카드들은 120%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에너지로 막 밖으로 뛰쳐나가는 카드들이 있어요. 어떤 건 100, 어떤 건 80, 어떤 건 50 정도의 이동수. 그러니까 갈까 말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10% 아예 0% 에너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실수나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이쿠야 뭔가 뒷거래가 있고 조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봅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이동수로 설명해 드려도 돼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나오는 밖으로 나가는 이동의 에너지를 퍼센테이지로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냥 막연히 이사였어요. 목적성이 없었어.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전세계약 만료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사원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 내담자가 오셔서는 아이의 학군, 교육이라는 문제를 갖고 목적성을 갖고 반드시 이쪽 지구로 꼭 가고 싶습니다. 라는 방향성을 갖고 오시면 얘기가 틀려지죠. 어디든 갈 수 있는 이사원을 아까 물어보신 거고 이분은 꼭 여기에 갈 수 있는 이동수를 물어보신 거라서 목적성이 틀려요.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 뽑고 넘기고 이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 100%, 80% 정도로 점수로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카드가 안 좋게 나왔어. 분명히 목적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의 형태가 안 좋다면 뭔가 기운을 바꿔드려야죠. 왜냐면 학군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엄마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사운이 그쪽 학군으로 있는지 볼게요 라고 얘기하면 안 좋아. 또 안 좋았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사운이 빨리 튈 수 있게끔 뭔가 조언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여주세요. 혹은 공인중개사를 바꾸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줘서 이 에너지의 흐름, 이사운의 방향을 반드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돈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돈에 관련된 부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소한다면 이사운은 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또 가끔 이제 남편이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너무 멀리 발령이 나서 쫓아갈까요 말까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남편 직장 때문에 남편 따라서 지금 이사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지, 그렇지 않고 조금 힘들더라도 따로 떨어져서 이곳에서 그냥 머무른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지 가족 전체 입장에서 보면 되죠. 그리고 다른 문제들 목적성을 갖고 왔을 땐 그 목적성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물어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담자가 그냥 막연히 이사인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방위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로를 보는 이 공간이 기준점이 아니고 집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을 기준점으로 놓고 그 방향성이 동서남북인지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만나는 공간은 일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늘 살고 있는 그 집의 기운으로 봤을 때 어느 방향성, 이게 더 타당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성으로 가는 게 이 내담자에게 가장 좋은지 방향성을 보면 돼요. 칼은 제가 가르쳐드렸죠. 남쪽이라고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집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경 몇 킬로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얘기하죠. 단위는 킬로미터를 붙일 거다.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10을 하겠다, 뭐 5를 하겠다, 20을 하겠다라고 먼저 마음속에 정하시고 뽑으셔야 됩니다. 근데 해필 뭐가 나왔지? 네, 숫자가 나오지 않은 16개 카드, 코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럴 땐 뭐 하면 돼요? 네, 집을 중심으로 어디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남쪽 방향은 분명하니까 그게 아주 먼 거리가 됐든 아주 가까운 바로 동네 옆이든 단지 옆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향성은 중요하지만 킬로미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방향성은 결정됐고 킬로미터가 안 나오니까 또 뽑을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이 카드를 뽑았다고 그럼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 20을 한다고 결정했다면 곱하기 20 하면 되죠. 그래서 160km. 그러니까 거의 가까운 도 단위를 건너도 될 정도, 구는 확실히 바꿔줘도 괜찮다고 얘기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킬로미터 반경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사운 이야기를 마칠게요.